살 거야. 함께 가자 평생 친구야. 도전이 무모함이 아니야. 유스킨 너를 응원할 거야. 유스킨 너를 믿고 갈 거야. 희망은 헛된 꿈이 아냐. 함께 가자 평생 친구. 참 괜찮은 내가 더 괜찮은 나를 만나는 시간. 엔잡 라이브. 제가 뭘 잘못 눌러서 유튜브 창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오프닝 음악 없이 오프닝 멘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기술 세일즈라는 주제로 3일을 달려왔습니다. 어떤 세일즈이길래 거룩한 기술까지 되었을까? 결국 세일즈를 잘한다는 것은 나라는 사람이 변화하고 성장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가 된다는 의미로 그렇게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날 입문편에서 신뢰주기를 통해 둘째 날 질문하고 요점을 정확하게 전달하며 오늘 경청을 통한 답을 내기까지 세일즈는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의 일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이 훈련을 통해 특별하게 되는 거룩한 세일즈. 참 괜찮은 내가 더 괜찮은 나를 만나는 시간 엔잡 라이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음악 제가 없앴는데 괜찮죠? 실수로 날아가 버렸어요. 네. 오늘 밤 엔잡 마지막인데요. 책임질 MC 김승미입니다. 이번 주 엔잡 주제는 거룩한 기술 세일즈인데요. 오늘의 소주제는요. 경청이 곧 답이다에 관한 내용들을 다뤄보려고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다들 열정으로 집중할 준비가 되셨지요? 네. 설 시작하기 전인데 다들 엔잡 라이브에 오신 분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요. 안녕하세요 시간입니다. 초대되신 리더님은 대가족 안에서 가슴형이 일단 만들어지셨고요. 그리고 스마트한 머리형이면서 장형처럼 액션까지 하시는 MZ 리더님이십니다. 윤솔라 리더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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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족이시잖아요. 네, 이제 집에 가 맞아요. 집에 가시죠? 대가족 형제자매가 몇 명이죠? 9명 될 것 같아요. 저희 가족만 모이면. 와우. 엄마 아빠 빼고 엄마, 아빠 빼고 또? 저랑 동생들 이제 6명. 와, 멋지십니다. 진짜. 네, 좋습니다. 또 더 멀리 가시잖아요. 저기 거제도까지. 네, 네, 그죠? 거제도 내려가야 돼서. 네. 엔잡 빨리 하시고 후딱 내려가세요. 네.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위너풀 위더비에서 열정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윤솔라입니다. 엔잡 라이브에서 이렇게 이제 리더님들 만나서 인사할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전직은 교육회사에서 콘텐츠 개발팀에서 이제 일을 했었고, 유아나 초등 저학년 아이들 교재나 이제 보드게임 이런 걸 개발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윤솔라 리더님이 9명의 자녀가 있는 게 아니고요. 본인의 형제 자매가 본인의 형제 자매가 6입니다. 제가 첫째고 동생이 5명 있는 거예요. 아 네 그쵸. 네 깜짝 놀랐잖아요. 그죠? 자, 뉴스킨 입문 스토리 좀 들려주세요. 어, 저는 처음에 저보다 13살 많은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가 너무 예쁘고 멋있는 그 롤모델 같은 언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언니처럼 돼야지 이런 언니였는데 그 언니가 전화가 와가지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언니가 있는데 너한테 너무 소개시켜 주고 싶다. 인생 살면서 알고 지내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너가 너무 도움 될 언니라서 너 좀 만났으면 좋겠다. 만나서 피부 테스트도 받고 이야기 좀 나눠보라고 했었고, 근데 이제 사실 가고 싶지 않았어요. 이 언니가, 이런 언니가 이제 막 뚝뚝거리면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냥 이 언니 믿고 이제 가게 됐고, 그때 처음으로 김리나 리더님을 이제 만나서 데모를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데모 받고, 처음에 제품은 좋은 것 같고, 이제 돈도 벌 수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인식 수준이 높지 않아서, 이게 그때 하던 일도 너무 재밌어서 와닿지 않았어요, 크게.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그때 그 롤모델이었던 언니가 틈틈이 저한테 해독을 투여를 했어요.
30대가 되면 관리해야 된다. 몸을 한번 바꿔야 된다. 이런 말을 계속 했었는데 제가 1년 동안 그 언니의 인스타를 틈틈이 이제 보면서 점점 예뻐지고 날씬해지고 건강해지는 걸 보면서 좀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1년 동안 고민하다가 TR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TR 시작한 게 사실은 이게 귀찮고 모든 게 무기력해서 밥 먹는 게 귀찮아가지고 TR을 시작했는데 15일 정도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가뿐하게 일어난 기억이 사실 없거든요. 근데 그냥 일어나지면서 상쾌하게 이렇게 일어나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살이 서서히 빠지는데 몸무게 앞자리가 이렇게 4로 들어가는 거 보면서 '제품 진짜 좋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제가 제품에 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니까 그때 다시 이제 김리나 리더님이 사업을 다시 전해 주셨어요. 근데 음. 그때는 그전에 들었을 때는 몰랐었는데 다시 유통 구조나 이제 네트워크의 개념들이 이해가 돼서 제가 점점 또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TR 소개가 또 자연스럽게 나면서 어느 순간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니까요. 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밥 먹는 게 너무 귀찮아서 티아를 시작했다." 아, 이런 분을 한 번도 못 만나 봐 가지고 '이런 케이스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또 이제 제가 이걸 보면서 하게 됐죠. 보통은 너무 먹고 싶은데 참으면서 먹잖아요. 네. 일단 사업을 그렇게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자, 네. 유통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요. 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다면요? 어 그 사업 초기에 이제 리더님 만나면은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막 이런 상황들을 얘기를 하면은 항상 저한테 주는 피드백이 늘 항상 "소비자를 진심으로 사랑해야 된다.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는 어렵다, 거예요. 어렵다. 너무 어렵다.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음. 그래서 그 직장에서 컴퓨터랑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살다가 사람이랑 이야기하려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매출 스킬이나 막 클로징 스킬 이런 거를 듣고 싶었는데 자꾸 막 사람이라고 하니까 너무 답답해 가지고 근데 저 사업을 너무 잘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누구보다도 저의 그 성공을 바라는 분이시니까 그 리더님한테 어 이게 "소비자를 사랑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주신 미션이 일단 성장 미팅이나 이렇게 저희 팀 미팅할 때 형제 라인 리더님들 이렇게 만나면은 먼저 반갑게 하고 음. 그리고 먼저 이 관심 가지고 보면서 필요한 게 있으면 돕고 그리고 음. 먹을 게 있으면 나누어 먹는 것부터 시작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다가 제가 줄 수 있는 거를 이제 주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비자한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 보면은 처음에는 제가 이제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에 이 소비자들을 제품을 팔아야 하는 대상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거를 파악하지 않고 이제 제가 받은 감동들을 막 말하기 바빴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당연히 이제 매출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제 이제는 몸으로 완전 체득하셨어요? 사랑하는 방법을? 아니요. 이게 과정인 것 같아요. 처음보다는 훨씬 좋아졌지만 지금도 그게 제일 어려워서 제일 신경 쓰는 부분. 그쵸. 남편 하나를 사랑하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소비자를 다 사랑할 수 있겠어요. 자, 매니아 만들기 결국 내 사람 만들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그 리더님이 말씀해 주신 게 맞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게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거. 그러니까 마음을 열려면은 일단 상대방을 관심 있게 봐야 되고 거기에 질문을 또 많이 해야 되고 질문했으면 들어야 되잖아요. 어. 질문에 대한 답을 귀담아 들으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 이제 파악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 너무 어려워요 지금도. 그전에도 음. 어려웠지만 지금도 어렵고 제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질문하고 이렇게 또 듣고 음. 그러면서 상대방의 고민에 공감해 주는 거 그거를 많이들 이제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 공감해 주고 그리고 내가 너의 고민을 도와줄 수 있다는 그 비즈니스적인 신뢰 음. 주는 게 상대방이 이제 마음을 여는 거라 생각하고 저희 제품 진짜 끝내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줄 수 있는 게 이만큼 많은데 상대방이 원하는 건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줄 수 있는 거랑 상대방이 원하는 게 좀 맞아야 되는 것 같고 지금도 이제 소비자들한테 마음 열기를 하려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뭘 질문해야 될까 되게 고민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뭔지, 싫어하는 게 뭔지 관심 가지려고 되게 애쓰고 있어요. 음. 차근차근 애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에서 자기화가 그래도 어느 정도 되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지 맞아요.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경청이란? 경청, 제가 경청을 대학교 때 채플이라는 과목인데, 교양 과목인데, 학점 잘 받는다 그래서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두 가지를 남겼는데, 뭐였냐면은, 하나는 감사일기 쓰는 거랑, 하나가 경청이었거든요. 음. 경청에 대한 그 내용이 정말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내용이 전부 음. 다 기억은 나진 않는데, 정확하게 딱 기억이 남는 게 뭐였냐면, 경청에서 청이 들을 청인데 들을 청 한자를 잘 살펴보면은 거기 안에 귀, 이도 있고 눈, 목도 있고 마음심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경청이 그냥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눈으로 듣고 귀를 통해서 마음으로 이렇게 담는다고 했던 그 내용이 너무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뉴스킨 사업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그 마음 열기. 그게, 아, 내가 경청하지 않고 내 할 말만 많이 했구나. 그걸 되게 많이 느꼈었고, 그리고 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경청의 약간 저만의 정의는 상대방의 그 말만 듣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눈빛, 그다음에 움직임, 뉘앙스, 그다음 말투,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눈으로 담고 귀로 담고 그래서 마음으로 들으면서 헤아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래서 경청이 잘 되고 계시고요. 노력합니다. 노력을 안 하면은 다시 또 놓아요. 신경 바짝 쓰고 있어야 돼요. 저도 밖에 나가서 경청 되게 잘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집에 와서 경청이 안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 나에게 경청은 직업이구나. 일이구나. 돈 나오면 경청이 되는구나. 이렇게. 죄송해요. 자, 성공 욕구로 내면을 변화시키고 계신 우리 윤솔라 리더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최근에 거점도 오픈하셨잖아요. 25년에는 대박 나시기를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감동적인 얘기에 마지막 피드백이 안 어울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공지사항입니다. 어, 우리 윤솔라 리더님 임상도 한번 보고 갔었어야 됐는데, 그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시간 많으니까 보여드릴게요. 많이 빼셨죠? 뭐 너무 드라마틱한 분들 많아가지고, 뭐, 근데 많이 빼셨어요. 왜냐면 왼쪽 사진에 이 고무줄 밴드 치마가 입고 벗을 때면 고무줄 가득이 그냥 자국이 몸에 가득 배었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허리 라인이 그냥 잘록하게 들어가셔가지고 바디 프로필도 찍으셨는데 너무 멋지시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하던 공지사항 마저 하도록 할게요. 자, 공지사항. 아이고. 음, 공유 버튼이 공유. 네, 좋습니다. 음. 토요일 오후 2시 인파워미 강의입니다. 전직으로 주얼리 샵을 운영하시면서 억대 매출을 하셨던 분이에요. 뉴스킨 수입의 형태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지금은 아들과 며느리까지 같이 사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PA 백만장자 장경옥 사장님의 강의로 초대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새로운 프로모션이 떴더라고요. 2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 시작입니다. 에포크 시카밤을 오픈하거든요. 이렇게 손 보시면 어느 쪽에 바른 것 같아요? 시카밤 바른 손등이에요.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음, 시카 너무 반갑죠? 왼쪽이요. 네, 맞습니다. 왼쪽 톤이 굉장히 균일해 보이시죠? 피부톤을 균일하게 커버해주면서 피부에 진정 효과까지 있어요. 저도 지금 매일 쓰고 있거든요. 근데 바를 때 한쪽 볼을 먼저 바르면서 이렇게 차이를 확인해 보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바른 쪽 볼과 안 바른 쪽의 볼의 톤 차이를 보는 재미를 느끼면서 쓰는 제품이거든요. 세상에 안 써본 사람이 없게 해주세요. 다 같이 화이팅! 네, 지금 여러분들은 거룩한 기술 세일즈의 주제로 엔잡 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MC 원픽 시간입니다. MC 원픽
제가 오늘 준비한 원픽은요. 서울에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실 거예요? 뭐 드실 거예요? 떡국 드실 거죠? 잡채 드실 거예요? 갈비 드실 거예요? 전도 드시고? 그거 다 드시면 어떻게 돼요? 뚠뚠해져요. 그죠? 근데 뚠뚠해지지 않으면서 다 드실 수 있게 제가 해드릴게요. 너무 좋겠죠? 일단 혈당의 역할을 먼저 한번 같이 보실게요. 네, 혈당 스파이크를 치면요.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혈관에 상처가 나고요. 지방이 생깁니다. 맞죠? 네, 그래서 지금 혈당 엣지가 해주는 역할은요. 일단 첫 번째, 식후 혈당 상승 컷입니다. 주 메인 성분이요. 바나바잎 추출물이고요. 일단 식후에 혈당 상승하는 걸 정확하게 20분 후부터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걸 막기 때문에 식사 시간 20분 전에 드시면 제일 좋고요. 만약에 까먹었어. 그럼 식전에 바로 드세요. 그럼 20분부터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마이애지와 다른 부분이 체지방 컷이에요. 메인 성분은요. 녹차 추출물 카테킨입니다. 그래서 체지방을 컷해주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요. 부원료로 들어가는 구화검, 섬유질이고요. 뽕나무잎 추출물 분말, 천연 식물로서 마이애지와 뭐가 다르냐? 마이애지는 TR미 안에 속해서 시스템으로 일하는 애고요. 혈당 엣지는 온리 원으로 일할 수 있는 애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혈당 엣지 6개월이 들어갔는데 그분은 예전에 한 TR9T 처음 출시됐을 때 해본 적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때 한 10년 전인가 했었는데 저 그거 다시 하고 싶진 않아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TR미를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복잡하게 먹고 싶지 않아요.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솔루션 제품과 함께 할 수 있는 혈당 엣지가 있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으로 이제 제가 추천해서 제품이 들어갔는데 지금 제 소비자 중에 오늘 이제 만나셨던 분이 혈당 엣지 드신 지 이번 달부터 먹었으니까 한 3주 된 것 같아요. 아침에 혈당 엣지 먹고 나서 밥이 먹기 싫어서 억지로 먹고 있대요, 밥을. 너무 먹기 싫다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밥이 먹기 싫니?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하죠. 혈당을 안 올리니까 뭐가 먹고 싶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혈당 엣지를 먹고요. 식탐이 굉장히 많이 사라졌어요. 제가 이따가도 얘기할 거지만 식탐이 넘치는 사람이었는데요. 식탐이 굉장히 많이 사라져서 위가 작아졌어요. 그러니까 살이 빠지는 것 같아요. 위를 줄여가지고. 그리고 또 소비자의 딸이 20대인데 이 친구는 커피는 안 마셔요. 근데 일하면서 회사에서 피곤할 때마다 당이 땡기는 거죠. 그럴 때마다 이제 음료수 같은 거를 계속 먹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음료수 진짜 혈당 스파이크의 최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액상과당 안 된다 이제 그러면서 혈당 엣지를 티업했었는데 이 친구 혈당 엣지 먹고 나서 음료수를 끊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혈당 엣지와 그리고 지금 1년째 TR을 하고 계신 부부가 TR9T, TRM이 다 먹었는데 이제 이러시더라고요. 우리는 혈당 엣지가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는 혈당 엣지와 쉐이크로 쭉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먹어본 사람은 없다. 먹으면 계속 먹게 되어 있다. 저는 사실 나이트 타임보다 더 매력적인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기 구매 걸기가. 그래서 그렇게 한번 또 가져가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유 버튼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제가 크게 나왔네요. 제가 그랬나요? 배우고 보여주고 수용하자. 엔잡 라이브. 네, 지금 여러분들은 거룩한 기술 세일즈 엔잡 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시간은요, 메인 게스트를 모셔볼 거예요. 이분은 평소에 말을 잘한다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들으시는데요. 그 말을 입으로 뱉기까지 머릿속에서 세네 번 이상의 시뮬레이션을 쉬지 않고 계속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은, 매일 높은 김승미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 멘트를 머릿속으로 몇 번 생각할게요. 정말 일단 제가 음, 준비한 건요. 어, 월수를 다 정리하면서 이제 오늘 경청이 곧 답이다라는 부분까지 제가 이제 하려고 하거든요. 한번 잘 들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방송 막 들어오신 분 계시겠죠? 그래서 제 임상 사진과 함께 짧은 마이 스토리를 저는 일단 뉴스킨을 여드름 피부로 만났어요. 사실 왼쪽에 있는 이 사진도 되게 좋아진 사진이에요. 여드름이 되게 심했을 때 사진은 너무 오래돼서 다 없어졌어요. 이효리가 광고하던 폴더폰을 아시나요? 거기서부터 없어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뭐 여드름이 이렇게 해가지고 피부과랑 한의원이랑 엄청 다니다가 답을 못 찾았을 때 저희 호텔에 회장 비서 언니가 피부가 되게 예뻤어요. 근데 저한테 그 언니가 너 그렇게 여드름에 돈 쓸 거면 누스킨 테스트 한번 받아볼래? 이렇게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자기는 피부에 뭐는 안 나는데 너무 건조해서 소개받아서 누스킨을 쓰는데 원래 화장을 하면 이렇게 다 밀린대요. 건조해서. 근데 누스킨을 쓰고 그게 다 없어졌다면서 이게 여드름에도 되게 좋고 아토피에도 되게 좋고 그렇대. 그러니까 너도 한번 테스트 받아봐. 이렇게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또 어, 장형의 기질이 있어가지고 말 나왔으니까 오늘 해야 되는데 오늘 저한테 소개해 주실 그분이 엔잡 투잡이었죠 그 당시에. 그분 시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스폰서를 소개시켜 줬는데 그분도 시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는 사람 찾아서 6대까지 올라갈 뻔했는데 다행히 3대 3대에서 그분이 시간이 되셔가지고 이제 저한테 테스트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180도라는 제품을 썼고 쓰면서 피부가 점점 좋아질 때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누스캔 사업 한번 해봐요. 되게 잘할 것 같은데라고 했어요. 그때 제가 나이가 20대 초중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번에 거절을 합니다. 언니, 저는 제품 못 팔아요. 무슨 말이에요? 제 안에 세일즈에 대한 부정이 있었어요. 어떤 부정이 있었냐면 저는 제가 원래 전직 호텔리어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벌써 10여 년이 훨씬 지난 카드 영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호텔로 들어와요. 그러면 직원들 로비에 이제 직원들이 일하고 막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가면서 옆에서 카드 하나 하세요. 5만 원 드릴게요. 카드 하나 하세요. 7만 원 드릴게요. 막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그 모습을 볼 때 좋아 보이지가 않았어요. 좋아 보이지 않고 세상에 직업이 되게 많은데 왜 저렇게 아쉬운 소리를 하는 일을 하실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까지만도. 근데 나중에 알았죠. 그런 일을 왜 하는지. 왜 하는지 아세요? 제가 직장에서 일을 해보니까 진짜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요. 별명이 일당백이었거든요. 근데 월급이 많이 안 오르더라고요. 근데 직장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자영업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세일즈 같은 게 직장보다 돈을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는구나를 이제 나중에 알았죠. 어쨌든 전 그때까지만도 세일즈에 대한 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누스킨을 어떻게 시작했냐? 피부가 엄청 좋아지면서 친구를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똑같이 180도를 샀어요. 그리고 또 친구를 소개했는데 그 친구도 또 180도를 샀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제가 소개를 안 했어요. 왜냐면 앉혀놓고 제가 했어요. 두 번 소개하니까 이 언니가 하는 데몬이라는 거 이거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내가 쓰는 제품에 리프트팩도 있고 뭐 다 있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세 번째는 친한 언니를 집으로 불러다가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언니가 저랑 똑같이 180도 세트를 다 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돈이 되네? 전혀 사업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품을 팔았죠. 무슨 말이에요? 제품을 못 판다더니 앉혀놓고 제품을 팔았어요. 음. 근데 이제 어떻게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됐어요, 누스킨이. 저는 돈을 더 벌어보고 싶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엔잡으로 제가 처음에 누스킨을 이제 한 6개월 정도 가져갔어요. 그때는 세일즈 기술 같은 거 필요 없었어요. 첫 번째, 제 임상이 너무 명확했고요. 내가 여드름 좋아졌으니까. 그리고 내가 이걸 썼을 때 얼만큼 제품이 좋은지에 대한
그 확신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했고, 그 다음에 데모를 막 보여주면서 확신을 전달을 한 거죠. 엔잡으로 이렇게 대리점이 됐어요, 저는. 이렇게 이 세 가지의 기술을 통해서 대리점이 됐고, LOI, Q1, Q2, 그때는 2000, 2000, 2000 이렇게 해서 6000을 해야 대리점이 됐거든요. 그 세 달 기간에 초대도 30명이나 했어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근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매출이 어려운 시점이 왔어요. 대리점이 되고 나서 왜 어려워졌나. 당장은 몰랐지만 스폰서와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게 추천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품 추천을. 그래서 왜 못하나 이러고 보니까 일단 마음이 좀 바뀐 거예요. 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처음에는 너무 좋은 뉴스킨 내가 이렇게 쓰고 너무 좋으니까 너도 어차피 화장품 쓰잖아. 너도 바꿔봐. 진짜 피부 좋아질 수 있어. 이런 마음이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루비가 너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설프게 목표 인식이 되면서 상대방이 얻을 이익보다 내 목표가 더 앞서니까 이때부터 매출이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매출을 했지? 내가 그동안 클로징을 어떻게 했지? 내가 대리점이 어떻게 됐지? 다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잘하고 싶잖아요. 울면서 배웠어요. 울면서. 매일 배웠어요. 근데 똑같이 하나같이 해주는 저희 리더 하장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은 뭐였냐면 돈을 따라가지 마세요. 돈이 따르는 사람이 되세요라는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근데 너무 이 말이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니, 돈을 벌러 왔는데 돈을 따라가지 말라니요? 그게 무슨 말인가? 돈이 따르는 사람이 되라니요? 그게 무슨 말인가?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에는 사람이 포인트였어요. 어, 나 말고 남을 보면요. 자꾸 남 탓이라고 하잖아요. 나 말고 남을 보면, 아, 왜 이렇게 내 주변에는 다 나이가 어려. 아, 왜 이렇게 내 주변에는 다 돈이 없어. 아, 왜 이렇게 내 주변에는 다 피부가 좋아. 막 이렇게. 근데 남 탓이 아니라 나를 보기 시작하면 내가 갖춰야 되는 게 뭘까? 여기에다가 생각을 하니까 성장이 포커스가 됐어요. 내가 부족한 게 뭘까? 내가 못하는 게 뭘까? 그렇게 이제 그런 관점으로 저를 보기 시작했고요. 어느 날 제 소비자가 저한테 승미 씨는 누스킨 말고도 다 잘 팔았을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일이에요. 보험을 팔아도 잘 팔았을 것 같고 자동차를 팔아도 잘 팔았을 것 같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아니요? 아닐걸요? 저는 제 제품의 확신으로 누스킨은 유통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보험도 못 팔고요. 1억이 넘는 자동차는 더 못 팔아요. 절대 못 팔아요. 그랬어요, 제가. 제 진심이었어요. 아니, 뉴스킨은 내가 좋아진 임상이 있고 확신이 있으니까 팔지만 보험 자동차를 내가 어떻게 팔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집에 와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근데 진짜 더 생각해 보니까 다 팔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면 파는 기술을 터득해 버린 후였던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기술을 다 갖추게 된 거예요. 우리가 머리 자르는 거, 뭐 무슨 여자도 평생 기술이어야 먹고 산다,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건 옛날 얘기지 지금은 안 먹히잖아요. 근데 어쨌든 파는 기술이 제 몸 안에 체득이 된 거예요. 그게 뭐냐? 저는 제가 제품의 성분을 너무 잘 얘기해서 제품 팔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기치고 과장하고 부풀려서 제품 팔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파는지 봤더니 일단 제가 신뢰로 팔더라고요. 제품을 신뢰로 팔아요. 신뢰로 어떻게 파냐? 나 믿고 한번 써봐. 이런 신뢰 말고 신뢰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주냐? 첫 번째, 만나기로 한 약속 시간을 지켜서 신뢰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를 주는 정장을 입어요. 우리가 길에 가다 보면 지하철 앞에서 전단지 이렇게 막 나눠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너무 추우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스크까지 쓰시고 꽁꽁 싸맨 분들이 전단지를 주시는 것과 진짜 얼굴에 광이 나면서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으신 분들이 전단지를 주시는 것과 이왕이면 눈길이 정장 입은 쪽에 한 번 더 가더라고요. 신뢰를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주는 전단지는 뭘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신뢰를 주고 세 번째, 만나면 칭찬을 합니다. 근데 제가 칭찬을 진짜 칭찬이 뭔지도 모르고 칭찬을 잘 못했던 사람이거든요. 누스킨 시작할 때는 그런 개념이 아예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칭찬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칭찬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 가지고 인제 처음으로 제가 진짜 너무 예쁘다." 이렇게 하고 나도 닭살, 듣는 사람도 닭살 서로 오글오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던 칭찬이 있었어요. 이게 분위기가 되게 싸해지는, 왜냐면 진심이 아니었는데 말로 내뱉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환경 가운데 우리들이 느낀 것 같아요 그걸.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민망했던 사업 초기에 '칭찬을 어떻게 하는 거지?' 그래서 그 당시 삼성역에 반디앤 루니스 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 약속이 캔슬되면 항상 서점에 가서 책 살 돈이 없어 가지고 공짜로 책을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칭찬이라는 책을 쫙 보니까 결론은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내면을 칭찬하래요. 겉으로 예쁘다, 키 크다 이런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칭찬인데 그게 아니라 아까 나왔던 솔라 리더님을 만약에 제 소비자로 만난다면 웃는 게 되게 예뻐요. 근데 웃는 것만 예쁜 게 아니라 마음이 예쁜 게 고스란히 느껴져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만날 때마다 사람 되게 기분 좋게 해 주시는 게, 그리고 제가 하는 얘기를 되게 귀담아 들어 주시고 다음번 만나면 또 기억해 주시는 게 제가 너무 감동이 돼요. "원래 관계를 이렇게 잘하세요?" 이런 구체적인 칭찬들 있잖아요. 제가 지금 즉흥적으로 한 칭찬인데 괜찮았나요? 많이 훈련이 됐습니다. 자,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서 마음을 여는 거죠. 근데 상대방들은 칭찬을 받을 줄 모르잖아요. 그러면 아니에요." 이렇게도 얘기하시고요. 립 서비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전 대놓고 얘기해요. 립 서비스를 진짜 못하는 1 인입니다. 저는 돌직구만 던지는데요. 제가 본 걸 얘기하는 건 진심입니다. 막 이렇게 해서 마음을 열고. 네 번째,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고민을 듣죠. 일단 앞서 오프닝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온몸으로 경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온몸으로 경청한 나머지 그분의 건강에 관련돼서 여기도 수술했고 저기도 수술했고 여기도 아팠고 막 이런 얘기를 듣는데 제가 듣다가 너무 표정이 몰입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까지 불쌍하게 안 보셔도 돼요." 이러시더라고요. 어쨌든 온몸으로 경청을 해서 니즈를 파악하는 거죠. 어떤 니즈요? 피부와 건강과 다이어트, 돈 버는 거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4 가지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제가 가진 기준을 통해서 답을 제안하는 거죠. 습관, 그다음에 이제 제품으로, 그다음에 이제 뭐 사업 비전을 이런 걸 제안할 수 있어요. 자, 여섯 번째는요. 비전. 나랑 같이 하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과 나라는 사람이 가이드를 어떻게 할 건지 확신을 주는 거죠. 그리고 결제할 수 있게 "할부 필요하신가요?" 이렇게 클로징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제가 많이 간추려서 갖고 왔지만 1 번부터 6 번까지만 몸으로 체득해 내면 모든 물건을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 원리로 1 억짜리 차가 뭐야. 더 비싼 집도 팔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어떤 물건을 팔지, 그리고 우리 ESBI 분면 중에 어디에서 팔지를 생각하면 단연 뉴스킨 사업이라는 확신이 더 든다는 거예요. 저 뉴스킨 시작할 때 저한테 대시했던 보험 매니저분들이 한 7분 정도 됐어요. 다 다른 회사에서. 20 대인 저의 열정을 보고 얼마나 그분들이 저를 역 리크루팅하고 싶었는지, 진짜 거짓말해서 "밥 먹자. 사무실 한 번만 뭐 가지러 가야 되는데 같이 들렸다 가자." 막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를 데리고 들어가서 갑자기 매니저 앞에 앉혀 놓고 통장을 보여주고 "얼마를 버는데 뉴스킨보다 이게 훨씬 더 낫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해줄 때 저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난 절대 사람을 이렇게 거짓말로 데리고 들어오는 일은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깨달음들을 얻어옵니다. 어쨌든 이게 제가 얘기하는 세일즈의 거룩한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럼 인제 실전 팁을 제가 한번 나눠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보시면 마른 비만이었어요. 이렇게 어깨도 보시면 이렇게 많이 부어 있고 배도 나와 있고 맨날 청바지 입기 너무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자꾸 배가 그 위에 흘러나와 가지고. 근데 아이고. 어. 자, 그랬는데 이 마른 비만을 제가 인제 둘째를 낳고, 둘째가 36 개월이에요 이번 달에. 그래서 둘째를 낳고
오 처음에 육퇴하고 매일 맥주를 마셨어요. 그러니까 인제 일을 다시 복귀를 해야 되는데 정장이 하나도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살을 빼야겠다.' 이렇게 하고 제가 이 몸을 만들기까지 어떤 습관을 갖고 있었냐? 저는 일단 밥을 너무 좋아했어요. 반찬보다 밥을 너무 좋아했고요. 마라탕 1일 2 마라탕도 가능해요. 3 까지는 해본 적이 없어요. 점심 저녁 마라탕 가능합니다. 마라탕 너무 좋아했고요. 아이스 라떼 하루에 3 잔까지도 먹어 봤어요. 그냥 2 잔 3 잔 사람 만날 때마다 뭐 딱히 차 마시기 싫고 맨날 커피 마시고 물은 하나도 안 마시고 그냥 몸이 굉장히 좀 이렇게 식습관도 맵고 자극적인 거 되게 좋아하고 그거 먹으면은 이제 또 커피 마시면서 케이크 먹고 싶잖아요. 그냥 완전히 그냥 독소 덩어리의 몸이 이제 된 상태였는데 감사하게도 제 위장이 배출을 굉장히 잘하는 바람에 고도 비만으로 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고도 비만과 같은 식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티알라인티를 3 개월을 하면서 7.2%를 감량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전 사실 이거 챌린지를 달성하고 싶어서 집중했던 거지 제 습관이 3 개월 만에 바뀐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희 파트너들하고 바디 프로필을 찍자 3 개월 단위로. 이렇게 인제 결정을 하고 1년 동안 제가 티알라인 T, 티알미, 티알라인 T, 티알미를 합니다. 1년 동안. 제가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안 좋은 식습관을 1년 동안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제 그걸 했는데 저 완전 콜라도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끊었어요 일단.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해물 쪽보다 고기파였거든요. 고기 완전 러버였는데 고기도 지금은 못 먹는 지경이 됐어요. 오늘도 누가 사 주셔서 차돌을 먹는데 너무 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고기가 비리다라는 얘기를 할 때 전혀 공감이 안 됐던 1 인인데 이제 몸이 너무 깨끗해진 나머지 그런 게 몸에서 하나도 안 받게 된 거예요. 제가 해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제가 멋지게 바디 프로필도 찍었잖아요. 어 결국에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해 드리고 싶냐면 1년 동안 해서 식습관을 바꿔내는 걸 다른 사람한테 이 습관을 전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제가 챌린지에 달성시킨다고 소비자들 여태까지 TR 많이 시켜 봤거든요. 근데 3 개월을 너무 빡세게 운동하고 식단을 한 나머지 요요도 많이 왔지만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다시는 그렇게 못 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던 거예요. 너무 심하게 챌린지를 달성해 가지고. 그래서 그거 아닌데 어떻게 재구매를 계속 일으키면서 어떻게 티알라인티를 나처럼 매일매일 즐겁고 재밌게 즐기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됐고요. 1 년을 하고 나니까 1 년의 컨설팅을 하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1년 컨설팅인데 0 번째는 뭐냐면 실수 사례예요. 이분은 남자 교수님이었어요. 고도 비만 엄청 100 킬로 넘는 100 한 2-30 킬로 되는 근데 제가 이분한테 제 지금 얘기해 드렸던 이 스토리를 판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럼 1년 해 봅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 끊는 거 말고 지금 술도 너무 좋아하시고 국밥도 너무 좋아하시고 제가 완전 순댓국 매니아였거든요. 지금은 순댓국 아예 못 먹어요. 근데 이렇게 서서히 끊어져서 몸이 싫어져서 끊어지는 거면 너무 괜찮지 않나요? 그랬더니 "너무 괜찮죠." 근데 그렇게 하시려면요 결국엔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비용을 적게 들이고 싶다. 그러면 3 개월에 완전히 노력하시면 되고요. 비용을 좀 들이지만 '나는 길게 내가 좋아하는 거 먹으면서 좀 끊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1 년을 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1년 해 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1년 다 결제해야 되나요?" 이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요. 차근차근 결제해 나가세요." 인제 이렇게 한 거예요. 처음에 이제 1년 컨설팅을 해볼 때에. 그랬더니 인제 이분이 3 개월을 인제 했어요. 3 개월 동안 이제 몸에 독소가 많으니까 막 염증으로 막 몸에 올라온 여드름 같은 거 있었는데 그런 것도 되게 많이 가라앉고 붓기도 가라앉고 좀 효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TR미가 인제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TR미를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TR미를 할 때 이제 또 3 개월을 해야 되니까 제가 내심 오지랖으로 이분한테 '챌린지를 달성시켜서 3 개월을 더 하게 해 주면 이 사람도 돈 안 들고 너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TR미를 결제를 하면서 챌린지에 등록을 시켰죠. 이분은 관심도 없었고 뭔지도 몰랐는데 제가 오지랖을 떤 거예요. 근데 인제 3 개월 동안 몸에 변화가 1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분이 안 하고 싶은 거죠. 동기 저하가 확 된 거예요.
그래서 6개월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냥 내비뒀었으면 그분이 그랬거든요. 1년 해서 안 되면 2년 먹죠. 뭐 이랬어요. 그럼 쭉 갔었으면 됐는데 내가 어설프게 오지랖을 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1년을 결제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떤 이제 여자 교수님을 또 만나게 돼서 그분도 지금 1년 하시고 그분이 소개한 분도 1년을 하시고 그분이 소개한 부부가 있어요. 그 부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처음에 만났을 때 3개월 된 사진이에요. 3개월. 지금 3세트째 들어갔어요. 처음에 만났을 때 이분이요. 아이스크림이랑 돈가스랑 김밥이랑 국밥이랑 이런 것만 드셨던 분이에요. 야채는 절대 못 먹어요. 이렇게 했던 분이에요. 부부가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한약으로 15kg 뺐는데 요요 오고 주사로 15kg 뺐는데 요요 오고 그래서 왼쪽 사진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사진이에요. 그래서 다 해봤는데 다 요요 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갔는데 완전 저를 그냥 되게 아휴, 또 뭘 팔려고 왔어? 약간 이런 눈빛으로 와이프가 불러서 갔는데 그 와이프는 제 소비자가 1년 들어간 소비자를 보면서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원장님 뭐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소개가 돼서 만난 분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분을 시작할 때 제가 식습관 바꾸는데 1년 걸린다. 최소다. 1년. 1년 한번 해보셔라.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남자분은 첫 3개월에 10kg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남자분은 너무 잘 빠지는데 이 여자분은요, 1도 내가 봐도 몸이 애프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50대였고, 갱년기였고, 하루에 4시간 주무시고, 일 너무 많고, 그래서 자기 너무 피곤하고 지금 피곤한데 원래 피곤한데 도시락 싸느라 더 피곤하다. 남편은 지금 띵가띵가 놀면서 살을 쭉쭉 빼고 있는데 자기는 3개월 동안 하나도 변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두 번째 TRM로 넘어갔어요. TR 라인 T 3개월 하고 TRM 넘어갔더니 TRM 하실 때 TRM 하실 때도 계속 투덜투덜투덜 안 빠진다 안 빠진다 나는 사람들이 전혀 모른다 막 계속 그러셨거든요. 근데 결론은 지금 이게 두 번째. 첫 번째 인바디가 없어요. 안 찍었어요, 제가. 몸만 찍었는데 요렇게 31.3에서 27.1, 8에서 6으로 내장 지방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때가 12월 때거든요. 지금은 더 많이 빠지셨어요. 혈당 엣지 세트로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만족하시면서 저 보면 깜짝 놀라실걸요? 이러시더라고요. 내일 만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년을 컨설팅 안 하고 3개월 했으면 제가 사기꾼으로 끝났을 것 같아요. 근데 1년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더니 몸이 만들어지는데 1년 정도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식습관 너무 잘 잡혔고요. 남편 지금 야채 너무 잘 먹고 쉐이크 너무 잘 먹고 있고요. 우리 아이스크림 돈가스가 뭐예요? 안 먹은 지 너무 오래됐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남자분은 처음에 100kg로 시작하셨는데 지금은 85kg? 거기서 더 빠지셨다니까 제가 내일 보고 확인하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연말 동안 쭉 못 만나고 그랬었거든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 이제 두 번째 사례인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만났어요, 저랑. 엄마랑 같이 왔어요. 소개받아서 이제 만났는데 엄마랑 같이 와서 365 땡땡에서 1,500만 원 견적받아 왔어요. 1,500만 원. 뭐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방흡입하고 주사로 지방흡입하고 식단 봐주는 거 2달. 그러니까 2달 봐주는 비용이 1,500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고민이 된대요. 그거 해서 쭉 유지된다면은 하고 싶대요. 1,500 빚을 내서라도 하고 싶대요. 근데 음, 비용이 너무 비싼 게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제가 이제 TR9T를 TR9T로 건강하게 만들어 놓은 제 소비자를 보면서 제 소비자가 저를 계속 만나보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이제 저한테 상담을 온 거였어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엄청 열심히 양자 찍고 브리핑을 했죠. 얘기를 듣고 아까 말씀드렸던 칭찬도 하고 마음도 열고 쭉 했는데 이 엄마는 저한테 너무 완전히 넘어온 게 느껴지는데 이 친구가 그때가 10월 달이었거든요. 저 혼자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해보고 안 되면 12월에 다시 올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500을 고민한 사람을 그냥 보낸 거에 대한 분노가 어떻게 저걸 클로징하지라는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 배고프다고 막 집어먹으면 배탈 나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 스스로를 위안했습니다. 근데 12월에 연락이 왔어요. 저 상담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만났죠. 어떻게 혼자 해본다더니 더 쪄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인바디를 이제 10월 달에 찍고 12월에 다시 찍어보니까 정확하게 체지방률 5%가 더 올라갔고 내장 지방 50이 더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청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팁을 드리고자 적으라 그랬어요. 어저께 뭐 먹었는지 적으라 그랬어요.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이제 아침에 자고 일어나는 거 일어나자마자 배달앱을 켜서 쌀국수를 먹더라고요. 대단하다. 그리고 뭐 먹었냐 했더니 5시 반에 또 치즈김밥. 그래서 그 전날 뭐 먹었냐? 생각나는 대로 다 적어라. 물 한 모금까지. 그랬더니 다 적었는데 보니까 이게 우리 클린 식단을 기준으로 보면 되게 형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지금 시키는 대로 하러 왔냐 그랬더니 80%는 마음이 있대요. 근데 나머지 20%는 비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하고 지금 너의 식단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식습관과 이제 이런 것들을 빼독 STP로 보여줬고요. 내가 살찌는 이유 적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많이 먹어서 잠을 잘 못 자서 먹어도 배고파서 외로워서 스트레스를 먹을 걸로 풀려고 해서 뭐 돈 일하는 거 20대인데 뭐 되게 우울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빠질까 적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 알아요, 답을. 운동하기, 마라탕 끊기, 배달 인스턴트 끊기, 물 많이 먹기, 식단하기. 그래서 제가 살찌는 이유도 알고 어떻게 해야 빠지는 것도 다 아는데 왜 못해?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간격을 좁히는 걸 내가 도울 건데 그럼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할 수 있겠어? 라고 했더니 돈이 문제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2달에 1,500인데 1년에 700이면 어때? 1년에 700이면 한 달에 50만 원 꼴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차피 50만 원 내가 봤을 때 너 밖에 나가서 뭐 사 먹고 배달앱 켜고 맨날 이렇게 하는 것도 50만 원은 더 쓸 것 같다. 내가 보니까. 그랬더니 그렇대요. 이거 하면 중요한 건 식비가 절감된다는 건데 네가 결정해라. 네가 2번째 찾아왔을 때에는 내 말을 듣겠다는 결정을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꾸 제가 제품 컨설팅을 했는데 본인이 빼더라고요. 유스스펜 꼭 먹어야 돼요. 막 이렇게 해서 그러면 네가 하세요. 살 빠지는 이유도 네가 알고 살찌는 이유도 네가 알고 빼는 방법도 네가 아니까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랬더니 아니에요. 말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밀당하면서 제가 갑의 위치로 가지고 왔고 어쨌든 지금 1월 달에 TR도 시작을 안 했어요. 1월 달은 리버, 에스테라, 메타, 유스스펜 이렇게 4개 하고 아침 12시 전까지 계란 2개, 야채, 과일 먹고 싶은 만큼. 점심은 한식. 그리고 점심 저녁 사이에 야채 간식, 방토나 뭐 브로콜리, 저녁에는 쉐이크 샐러드 이렇게 4번 먹여요. 그리고 운동 3,000보 걷기. 고도 비만이니까. 그거 딱 하고 21일 차에 만났어요. 어때요? 너무 많이 빠졌죠? 어깨 한번 보실래요? 너무 많이 빠졌죠. 이거 TR 들어가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TR 하면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랬더니 그럼 저 15일 동안 야채만 먹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채만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용수철을 끝까지 눌러다 한 번에 놓으면은 저 세상 끝까지 튀어나가는 것처럼 너 식욕이 터질 거다. 그래서 난 너한테 그렇게 안 시키고 지금 하는 거 그대로 유지하면서 TR 들어갈 거라고. 우리 1년 갈 거니까 천천히 식습관 바꾸자. 이렇게 했더니 좋아하는 마라탕도 안 땡기고요. 소금빵 한 번 위법했다가 체해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빵이 안 받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빵이었는데 빵을 안 받는 체질로 바뀌었고요. 떡국이랑 전 먹을 거야?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아,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시켰던 게 아침 공복에 올리브유 한 숟갈 먹이는 거였어요. 토할 것 같아요. 그래서 토하면서 먹어. 이렇게 해가지고 시켰거든요. 어쨌든, 앞으로 이 친구 1년 뒤에 우리 인플루언서 되기로 했어요. 모든 자료를 1년 동안 모아가지고. 너무 끝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최근에 이제 제가 또 그분이 저한테 돈을 이렇게 크게 쓰실 줄 모르고 제품 추천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분에 대해 목표가 없어가지고 어리버리 하다가
1년 계산 못하고 6개월 컨설팅하고 끝났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지금 1년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 엄마가 했던 얘기가 3개월 얘기했었으면 저는 쌤 안 믿었어요. 근데 1년 얘기하시니까 너무 믿어지고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내 딸이지만 얘 3개월 안에 절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1년 동안 선생님이 너무 괴로우실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옆에서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라고 하는데 그게 제 일이에요. 도와드릴게요. 라고 시작해서 매일 소통하는데 요즘 저한테 최애 행복을 주는 친구가 이 친구예요. 왜냐면 시키는 대로 너무 잘하고 있어서 제 텐션이 올라가니까 똑같이 사람들한테 1년 컨설팅을 하더라고요, 제가. 어쨌든 제 파트너 사장님들한테도 계속 강조했던 건데 일단 식습관을 바꾸는 데까지 저는 3개월에 159만 원이 너무 돈 낭비인 것 같아요. 159만 원에 하고 나서 5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제 소비자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진짜 흔치가 않아요. 그래서 3개월 하고 다시 도루묵 될 것 같으면 그건 159만 원. 그냥 좋은 보약 먹고 끝난 거니까. 그런 거 말고, 진짜. 제가 30%로 여태까지 살았거든요. 근데 1년을 하고 나서 1년 넘게 2년까지도 계속 유지를 하고 나니까 21을 계속 유지를 해요. 뭘 먹어도. 그리고 몸이 안 바뀌더라고요. 이게 돈 버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저 혼자 너무 떠들어서 죄송하고요. 1월에 먹었던 제품이요. 메타, 유스스펜, 리버, 에스테라. 요렇게 먹였어요. 그 요즘에 에스테라 드시는 분들이 배가 되게 납작배가 된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공통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그 가이드하는 방법들이.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하면 이 사람한테 돈 낭비를 안 시키고 돈을 벌 수 있게 할까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1년이라는 최소 기간이었고요. 에스테라 1, 2는 이제 사람에 맞춰서, 그죠? 음, 이제 너무 개인 상담이 될 것 같으니까요. 일단 채팅 말고 개인톡으로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기술, 제가 아까 알려드렸던 6가지 기술을 내 몸으로 완전하게 체득해내야지만 뭘 팔아도 다 팔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또 마무리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 가시는 분들 잘 갔다 오시고요. 쉼 동안 혈당 엣지 드시면서 맛있는 거 드세요. 감사합니다. 유튜브를 제가 닫아버려가지고 마지막 음악이 없어요.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